네, 안녕하십니까. 민성씨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불황에는 분할 임대를 미리 계획하라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임대 시장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든 좋은 시기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는 법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임차인들도 임대 공간 사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이런 시기에 공간에 대한 분할 임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놓은 임대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임대가 잘 되지 않는다면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작은 면적으로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면적 분할 계획을 미리 만들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새로운 공간을 사용하는 임차인도 평소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 맞게 컴팩트한 임대 면적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임차인들도 업황이 좋아지면 증평에 대한 수요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빌딩의 임대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간 분할을 할 때에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부터 나쁜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한 층을 임대하는 경우에 모든 면적을 하나의 임차인이 사용하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 층에 2개 이상의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를 가정하고 가장 효과적으로는 2개에서 4개 정도의 공간 등으로 구획하고 예상 가능한 도면을 만들어 분할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 마케팅 시에도 미리 정해 놓은 분할 기준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특별한 경우라면 협의회에 따라서 이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계획 없이 무작위로 임대를 하다 보면 선호하지 않는 공간만 남거나 임대가 되지 않는 모호한 면적이 남아 결국 잔여 공간이 공실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빌딩의 공간을 분할해서 임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면적 분할을 해서 임대를 하려면 공용 공간인 복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용 복도가 필요한 이유는 엘리베이터나 비상계단 그리고 화장실 등으로 임차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용 복도의 구획은 건물의 공용 공간의 설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건물의 중심부 주위로 만들게 됩니다. 어떤 건물이든 공간 분할로 공용 공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축 설계 때부터 복도가 설치되었을 때 천정 조명의 간섭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도 설치를 위해서 칸막이를 세웠는데 복도 공간 내에 조명이 없게 되거나 벽이 조명을 가로질러 가야 된다면 조명을 이설해야 하는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입주가 되었을 때 임차인별 공간을 구분하는 칸막이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면적을 분할할 때에는 비상시 소화 장비인 스프링클러나 화재 시 위험을 줄이는 방화 설비 등의 위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간 분할로 인해 스프링클러 작동이 방해되지 않고 법적 설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외에 방화 셔터가 내려올 때 간섭이나 구획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임차인과 협의를 할 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추후 인테리어 공사나 원상복구 공사를 할 때 추가로 이설이나 설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복도 구획으로 인해 생기는 벽면이나 바닥은 공용 면적으로 임대인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곳에 사용되는 자재들도 모든 공간에 통일감을 줄 수 있는 소재나 디자인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수나 관리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품의 물량이나 자재들을 보유하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파손이나 오염이 잘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임대 공간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결국 한 층을 한 개 임차인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보다는 분할 임대 시에는 그만큼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층에 임차인이 많아지면 임차인 간 경계벽을 통한 소음이나
대화 소리가 차단이 잘 되지 않아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임차인 간 공간을 구획할 때에는 기본 파티션에 추가 보강을 하거나 천정이나 하부 바닥 등에도 흡음이나 차음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이나 도면 검토를 하면서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보강을 하더라도 완벽한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 중요한 이야기가 나갈 수 있는 대표이사실이나 회의실은 다른 임차인과 맞닿지 않는 공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 공간을 나누어서 구획을 하지만 추후 임차인들이 면적을 확장할 경우도 생각하여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들의 사업이 잘 되거나 경기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을 때 증평을 손쉽게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공간이 필요한 임차인이 같은 층에 인접한 곳으로 확장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최소한 같은 층에라도 있는 게 효과적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다른 층에 증평을 해야 하거나 증평 결정이 애매하다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항상 증평하는 임차인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인센티브나 다른 혜택을 제공해서라도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빌딩의 분할 계획을 위한 레이아웃을 완료했다면 그 다음은 임대 마케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은 층이어도 유독 잘 팔리는 공간이 있고 임차인들이 선호한 곳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할 때 층이나 조망 등에 대한 차등화된 임대료를 설정하고 전체 층이 고루 잘 팔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고층 빌딩에는 저층부, 중층부, 고층부 등으로 나누어서 임대료를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높게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명판을 놓거나 출입문이 보일 수 있어 시안성이 좋은 곳인 엘리베이터 홀 주변이나 내부 공간에서의 뷰가 좋은 위치 등은 임차인이 선호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쉽게 팔리는 곳부터 마케팅을 하면 남은 잔여 공간은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 곳이 되어 마케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략적으로 한 층에서도 임대료를 차등화해서 잘 팔리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곳에 임대료를 높이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에 임대료를 낮춰 임대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원하는 평균 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격 전략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용 공간에는 임차인들의 회사명을 표시하는 임차인 디렉토리의 설치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한 층에 여러 임차인이 있다면 각 회사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임차인들이 입주나 퇴거를 할 때마다 쉽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임대인은 임차인 이름을 표기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깔끔하고 정돈된 임차인 간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명을 표기할 때 로고나 폰트를 빌딩에서 정한 기준으로만 표기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디렉토리를 설치하면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간판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디렉토리의 기능인 어떤 임차인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깔끔한 디자인으로 설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빌딩을 분할하는 데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분할 임대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다양한 임차인들이 입주를 해서 자연스럽게 임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고 공실도 줄일 수 있다면 불황에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빌딩도 경기 변동에 맞춰서 이렇게 유연하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할 임대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